안녕하십니까. 환경기능사를 강의하는 전화택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환경기능사 실험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기자재와 약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기자재와 명칭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기억을 해서 실험에서 여러분들이 혼돈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보여드리는 기자재가 비커입니다. 비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비커가 두 가지가 있죠. 여기에 보시면 사이즈가 적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얼마라고 적혀 있죠? 500ml. 자, 그리고 여기는 얼마라고 적혀 있죠? 100ml. 자, 따라서 지금 보여드리는 비커가 500ml짜리 비커, 그리고 지금 비커가 100ml 비커예요. 그러면 500ml 비커는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느냐면 여러분들 주로 폐수병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폐수병으로 사용할 500ml 비커입니다. 자, 그리고 100ml 비커는 우리가 티오 황산 나트륨을 여러분들이 적정을 할 때 받아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티오 황산 나트륨을 우리가 보관하는 용기로 사용하는 게 100ml 비커예요. 그래서 적정을 하기 전에 티오 황산 나트륨을 받아가세요. 그러면 100ml짜리 비커를 가지고 가서 받아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는 기자재가 아래쪽이 원형처럼 생겼는데 전체로 보게 되면 삼각형처럼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삼각 플라스크입니다. 삼각 플라스크. 이 삼각 플라스크는 여러분들 적정을 하실 때 시료를 넣는 용기가 삼각 플라스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기자재는 깔때기입니다. 깔때기. 자, 이 깔때기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느냐면 적정 용액을 우리가 뷰렛에 넣겠죠. 따라서 뷰렛에 넣을 때 그대로 넣으시면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실험을 수행했을 때 점수가 부여되는데 뷰렛을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깔때기를 꽂으시고 적정 용액을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뷰렛을 사용했을 때 사용하는 게 깔때기입니다. 그리고 깔때기는 여러분들 사용 후에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놓아야지 굴러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굴러다녀서 기자재가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 파손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는 기자재가 BOD 병이죠. 자, BOD 병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조금 각진 모양, 특히 마개에서 각진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 또는 장소에 따라서 두 개 중에 한 개의 BOD 병을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손에 잡는 그립감이 조금 다를 뿐이지 전체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요즘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BOD 병은 이렇게 생긴 BOD 병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 BOD 병은 여러분들 수험자 요구사항에도 있는 것처럼 300ml를 기준을 합니다. 따라서 용량이 300ml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뚜껑이 있는데 뚜껑을 여러분들이 뺄 때는 지금 여기서 살짝 여러분들 힘을 너무 많이 주면 부러지니까 힘을 살짝만 줘서 그대로 넣었다가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잘 안 빠지는데 그대로 넣고 그대로 빼고 돌려서 잠그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뚜껑 같은 경우에서는 원형으로 생겼는데 아래쪽으로 우리가 경막이라고 하죠. 따라서 경막을 만지게 되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경막을 여러분들이 만져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뚜껑을 만져서 그대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이렇게 생긴 BOD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아래쪽에 물속으로 들어가는 뚜껑이 있어요. 이쪽을 우리가 경막이라고 하고 이 경막은 오염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약이 들어갔을 때 시약을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항상 BOD 병을 가득 채우거든요. 그럼 시약이 들어가면 넘쳐나죠. 그래서 넘쳐나는 것을 비워낼 때는 어떻게 항상 비워내느냐 하면 폐수병을 하나를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손가락으로 나머지는 이렇게 접고 두 번째 손가락만 펴서 뚜껑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수평으로 그대로 비워내시면 돼요. 완전히 기울여서, 완전히 뒤집어서. 자, 그런 다음에 안에 있는 용액을 혼합을 했을 때는 이렇게 잡으세요. 두 번째 손가락으로 뚜껑을 밀어넣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몸통을 움켜잡으세요. 보통 이렇게 힘들다고 해서 이렇게 목 부분을 움켜잡는 사람이 있는데 목 부분을 자꾸 이렇게 흔들면 목 부분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손가락으로는 뚜껑을 밀어넣고
나머지는 몸통을 이런 식으로 움켜잡도록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흔들 때는 어떻게 흔드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손 자체를 움직이는 학생들이 있는데 손 자체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스냅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약이 들어가게 되면 비워내고 그리고 흔들고 방치시키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BOD병을 설명을 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는 기자재가 메스실린더입니다. 자, 메스실린더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시험 장소에 따라서 다양하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사이즈가 얼마라고 적혀 있죠? 100ml. 그래서 100ml 메스실린더. 자, 그리고 보시는 부분은 여기 얼마라고 적혀 있느냐면 200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200ml 메스실린더.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250이라고 적혀 있죠. 250 메스실린더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시료를 취하는 양이 얼마냐 하면 200ml를 취하게 됩니다. 200ml를 취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50 메스실린더로 실험을 한다. 주로 이렇게 시험장에서는 250 메스실린더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50 메스실린더가 나왔다고 하면 얼마를 취하는 거죠? 200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주어지는 메스실린더의 사이즈에 관계없이 무조건 200ml만 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200ml짜리 메스실린더가 나오면 200을 취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00ml 메스실린더가 나오게 되면 얼마를 취하면 되죠? 100ml 두 번을 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00ml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취했을 때는 여러분들 여기서 제로의 눈금에 100ml를 기준했을 때 제로 눈금에 물 중간 수면이 제로 눈금에 오도록 해서 그 값을 우리가 표선이라고 하거든요. 항상 여러분들이 메스실린더나 피펫을 이용을 해서 액체를 취했을 때는 표선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액체 시약을 취할 때 사용하는 기자재가 뭐가 되는 거죠? 피펫입니다. 피펫. 자, 먼저 제가 보여드리는 피펫에 여기 위쪽에 보시면 10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10ml짜리 피펫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여주는 피펫은 5라고 적혀 있죠. 5ml짜리 피펫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여드리는 피펫은 2라고 되어 있죠. 2ml짜리 피펫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장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피펫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주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10ml짜리 피펫이 주어지면 한 칸이 1ml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5ml짜리 피펫이 주어져도 한 칸이 1ml예요. 반면에 2ml가 주어지게 되면 5칸이 전체가 10칸이니까 5칸이 1ml, 20칸이 몇 ml가 되는 거죠? 2ml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ml짜리 피펫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0.2씩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0.2씩 추가를 해놨는데 눈금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1이라는 표시가 있고 그리고 위쪽에 보면 제로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이라고 표시된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취하게 되면 1ml가 되는 거고 제로까지 취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죠? 2ml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ml와 10ml 또는 10ml보다 큰 피펫 같은 경우에서는 한 칸이 무조건 1ml예요. 자, 그렇지만은 1ml와 2ml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데 2ml는 반이 1ml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 부분에 1ml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보시다시피. 자, 그래서 여기 1까지 표시하면 1ml. 여러분들 제로까지 취하게 되면 2ml가 되는 거죠. 반면에 1ml 피펫 같은 경우는 어떻게? 1ml는 제로까지 취했을 때 1ml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펫을 사용을 했을 때 그 피펫의 사용 방법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조심할 것은 뭐냐면 1ml와 2ml 피펫만 조심하시고 나머지 5ml나 10ml 또는 25ml 피펫 같은 경우에서는 무조건 한 칸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1ml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취하는 양은 1ml 아니면 2ml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좀 큰 피펫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피펫이 우리가 실험을 했을 때 가장 큰 사이즈의 피펫입니다. 얼마라고 적혀 있죠? 25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25라고 적혀 있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한 칸이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여기 한 칸이에요. 그래서 한 칸이 1ml, 두 칸이 2ml.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경우에서는 한 칸을 쓰느냐, 두 칸을 쓰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1ml와 2ml 조심하시고 5ml 이상의 피펫은 무조건 한 칸이 1ml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보시는 기자재가 피펫 필라입니다. 그래서 이 피펫 필라는 액체를 여러분들이 분치할 때 사용을 하는 거죠. 분치하고 내릴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게 피펫 필라예요. 그래서 이번 실험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사용을 했을 때 A를 누르시고 중간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에어가 빠지게 됩니다. 이 에어가 빠진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 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분치하는 그 부분이죠. 그리고 E라는 부분을 누르게 되면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볼록하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마지막 방울을 제거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죠. 따라서 5ml짜리 피펫을 한번 제가 꼽아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꽂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 아래쪽까지 살짝만 꽂으셔야 돼요. 그래서 살짝 꽂아서 피펫이 빠지면 안 되니까 항상 피펫을 여러분들이 잡고 빨간 부분이 빨간 기자재가 피펫 필라예요. 피펫 필라는 떨어져도 깨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피펫을 꼭 잡고 다니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A를 누르고 에어를 뺀 다음에 S를 누르면 올라오고 E를 누르면 내려가고 마지막 방울을 취할 때는 제가 할 때는 여러분 총 쏘듯이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마지막 방울이 제거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피펫 필라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피펫 필라는 항상 피펫에 꽂아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적정을 해야 되는데 적정대가 있습니다. 적정대. 자, 그래서 이 적정대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기자재가 뷰렛입니다. 그래서 뷰렛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보통 50ml 사이즈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뷰렛을 사용을 하는 방법은 제가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사용하는 기자재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시약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시약에 보시게 되면 자, 먼저 황산망간이 있습니다. 황산망간. 그래서 황산망간 시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KISA 솔루션 이렇게 나와 있는데 KISA 솔루션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시약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이름이고 여러분들은 정확한 명칭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시약의 정확한 명칭은 알칼리성 요오드와 칼륨, 아자이드와 나트륨 용액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약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용하는 시약은 황산입니다. 황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황산입니다. 황산 시약. 황산은 갈색 병에 주로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시약은 뭐냐면 전분 용액이죠. 자, 전분 용액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스타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타치. 그래서 전분 용액입니다. 그리고 적정 용액으로 사용하는 용액이 티오황산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티오황산 나트륨은 0.025몰 티오황산 나트륨 용액을 사용하죠. 따라서 40분의 1 노르말이나 0.025몰이나 같은 농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티오황산 나트륨의 병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여기서 팩트라는 게 있는데 팩트를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답안지 적었을 때 팩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팩트가 얼마냐면 1.0입니다. 따라서 답안지에 사용하는 F라는 값이 1.0의 값을 대입을 하는데 그때의 값은 우리가 티오황산 나트륨에 있는 병에 있는 팩트를 여러분들이 기입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는 이제 정류수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세척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정류수를 넣는 통을 우리가 세척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척병 안에는 정류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자재와 시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소개한 기자재와 시약을 이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용존산소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